네, 안녕하세요. 니짜형TV 니짜형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차의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특히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술력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의 한계, 기술력의 부족이 문제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또 많이 나오는 이슈가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법규가 없다, 규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법규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미국의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축이죠. 상원과 하원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법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도식도인데 보시다시피 상원이든 하원이든 각자 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안을 각자 제출하면 원내 프로세스를 거쳐요. 보통 위원회가 지명이 되고 위원회를 통과하면 투표를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쭉쭉쭉 거치게 되는데 법안 제출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아무 법이나 할 수가 있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세금에 대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즉 세금에 대한 권한은 상원에서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서는 상하원 구분 없이 자유롭게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법규는 두 가지 법안이 나왔었는데 상원에서는 이제 AV Start Act라는 법안이 나왔고 하원에서는 Self Driving Act라는 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법안이 나왔으니까 각 원내 프로세스를 거쳤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이 넘겨지게 되면 각 원에 넘겨지게 되면 그 법안에 맞는 위원회, 즉 여기 있는 커미티가 구성이 돼요. 예를 들면 군사 관련된 법안은 Armed Service Committee라든지 외교에 대한 법안은 Foreign Relation Committee라든지 이렇게 각자 맞는 위원회가 배정이 되거든요. 사실 이거 당연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식품에 관련된 법안이 있고 자동차에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이거를 같은 커미티가 검토를 한다는 거는 넌센스겠죠. 그래서 그 법안의 성격과 영역에 맞춰서 알맞은 커미티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상원에서 이렇게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는 다수당 리더, majority 리더로 넘겨지게 되는데 다수당 리더는 이 법안을 언제 최종 토론 및 표결에 붙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투표를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하원으로 그 법안이 넘어가서 똑같이 하원에서도 유사한 프로세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도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화이트하우스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대통령은 여기에다가 사인을 하게 되면 그 법안은 이제 드디어 법이 됩니다. 법이 돼서 그 법을 관할할 수 있는 연방 당국으로 권한이 넘어가고요. 그럼 그 당국에서 아주 세세한 조항을 포함한 법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법안을 받았을 때 반드시 사인을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베토라고 하는데 만약에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 전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투표를 이제 법안 내용을 보완하고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투표를 했을 때 만약에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받아들여서 법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여기서 투표에 통과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넘어갔는데 대통령이 의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무 이유 없이 10일 동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10일이 지나면 그것도 역시 법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상하원 양원에서 법안을 제출한 다음에 상대방 원에서 이제 검토라기보다는 상대방 원에서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의 최종 사인으로 인해 법으로 발전한다라는 프로세스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나씩 다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상원 하원에서 비슷한 법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굳이 다른 원으로 거치지 않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양 원의 합의만 통해서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백악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보통 굉장히 중요한 이슈, 국가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될 때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거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 가지 자율주행 법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원에서는 Self Driving Act라는 법안이 있었고요. 상원에서는 AV Start Act라는 법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법안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미국 의회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Self Driving Act를 검색을 해놓은 페이지고요. 그러니까 Self Driving Act라고 하니까 이거 자율주행 액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화면에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Self Drive라는 게 약어예요. 그래서 Self는 Safely Ensuring Lives Future, 그 다음에 Drive는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 그래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여기 Vehicle Evolution에 대한 액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대부분의 내용이 자율주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Self Drive Act라는 법안에서 Self Drive라는 게 자율주행 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 표현의 약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안의 내용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법안을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각 원에서 이렇게 원 페이저로 만들어 놓은 요약 페이지가 있어서 이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줄의 탑라인을 보시면 셀프 드라이빙 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 자리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평가와 또 상용화를 위해 이 법안을 만든다라고 법안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54 찬성표 54 반대표 0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셀프 드라이브 액트 같은 경우는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셀프 드라이브 액트의 주요 내용이 뭔지 보시면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네,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내용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차의 제조사들이 안전평가 인증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라. 즉 자기들이 만든 차가 안전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보여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뭐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조사가 스스로 증명해서 보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실제로 뭐 규제 당국이 평가를 한다든가 인증을 실제로 직접 해준다든가 해서 인증장을 이제 배포해주는 그런 형태의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이 법안은 제조사가 스스로 뭔가를 제출해라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니자가 이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구시대의 법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겠다. 즉 법규를 만드는 니자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건데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그다음에 주와 연방의 롤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의 법규와 주의 법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의 연방 법규는 그 자동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법규가 주를 이루고 주법은 뭐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규 같이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 뭐 사용에 관련된 법규, 그 다음에 라이센싱에 관련된 법규, 보험에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드라이브 액트에서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방과 주의 권한을 분명하게 나눠서 명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긴 셀프 드라이브 액트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고요. 문제는 상원에 있는 이 AB Start Act라는 법안이에요. AB Start도 셀프 드라이빙 액트와 마찬가지로 약자예요. 여기 보시면 American Vision for Safer Transportation Through Advancement of Revolutionary Technolog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역시 이 표현 안에. 그리고 이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섹션 바이 섹션으로 좀 볼 건데
섹션 2는 이제 정의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서는 이 정의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정의에 의해서 법규의 판단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법규에는 앞부분에는 정의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고등자율주행차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뭐 dedicated highly automated vehicle 이런 거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섹션 3는 다른 법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셀프 드라이브 액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방과 주법은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연방의 역할이 있고 주법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것이 서로 간섭하거나 아니면 이중 규제를 만들어내거나 서로 다른 내용을 서로 같은 걸 가지고 다른 규제를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제조사한테도 부담이고 넌센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국 법규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션 4는 이 부분은 현재 만들어진 법규와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필요한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법규는 다 운전자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만든 거잖아요.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에 스티어링 휠이 있고 페달이 있고 기어 변속 레버가 있고 이런 장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가정하고 만드는 법규인데 자율주행차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지금의 법규를 빗대서 만들게 되면은 참고해서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장벽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라는 내용이 섹션 4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섹션 5는 Highly Automated Vehicle Testing, 그러니까 고등 자율주행차, 우리가 보통 레벨 4, 5를 이야기하는데 레벨 4, 5 시스템이 장착된 고등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섹션 6는 그런 고등 자율주행차에 대한 면제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법규에서도 법규를 똑같이 만족하지 못해도 동등 수준의 안전 성능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면제를 해줘서 양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섹션 6는 그 숫자를 훨씬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대충 보시면 지금은 뭐 연간 2,500대 정도 면제가 되는데 그걸 앞으로 5,000대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75,000대, 2년 차에는 75,000대, 나중에는 뭐 10만 대까지 면제를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규의 개발 속도보다 기술의 개발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모든 기술과 모든 자동차를 법규를 맞춰서 양산하라고 하면, 맞춰서 개발하려고 하면 속도가 안 맞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터링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면제 제도라는 걸 통해서 유연성을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그 숫자를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은 GM 크루즈의 그 물량 전략이 생각이 났어요. GM 크루즈가 이달 초에 테크데이를 했는데 거기서 크루즈 CEO인 댄 암만이 발표한 거를 보면 크루즈의 오리진 자율주행 전용차죠. 자율주행 전용차의 플릿 규모를 이렇게 늘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2021년인데 아직 만든 게 없어요. 상용화해서 개발을 해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차는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거의 2024년대에 만 대, 2026년대에 10만 대, 뭐 2030년대에는 뭐 100만 대 수준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고 지금의 법규만 생각하면 뭐 법규 하나도 못 맞추는 차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뭐 2023년도에 1000대 만들고 2024년도에 만 대 만들고 이런 급진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법안을 보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섹션 6는 이런 고등자율주행차의 법규 면제에 대한 조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재밌어요. 그 앞에서 이제 법규 제정 프로세스를 설명드릴 때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공청회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요. 특히 뭐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의 대표 연합도 오기도 하고 뭐 변호사 단체들도 오기도 하고 다양한 시민 단체들도 오는데 이 면제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미국 자동차 연합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AAI라는 연합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이 와서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변하면서 이 면제 프로세스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조사들은 당연히 그걸 원하겠죠. 최대한 많이 법규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양산을 해서 뭐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용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전략을 피우고 싶을 테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면제라는 표현은 사실 잘못된 거다. 왜냐면 자기들이 만든 차가 법규에서 요구하는 성능보다 더 안전하거나 혹은 최소한 동등 수준인데 그게 왜 법규의 면제냐. 면제라는 표현부터 바꿔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단체는 변호사 연합 같은 데서 온 그 체어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면제해주면 안 된다. 지금 검증도 안 된 것들을 이렇게 우리 도로 위로 가지고 와서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렇게 서로의 입장차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대중이라고 해도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찬반 경향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빨리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나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불안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나는 내가 자율주행차를 당분간 뭐 운전하거나 운행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 차들과 내가 도로를 공유해야 됐을 때 도로를 공유할 때 내가 안전을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디플로이먼트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인 것 같아요.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법규를 만들 때 개인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단체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법제화 프로세스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참 장점인데 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런 거는 굉장히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법제화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오픈해 주는 거는 약간은 양날의 검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뭐 섹션 7, 8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상원에서 만든 AB 스타트 액트는 하원에서 만든 법안보다 훨씬 좀 복잡합니다. 보시면 뭐 소비자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상원에서 통과를 못해서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자율주행 법을 만드는데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통과를 못했냐? 문제는 이 부분이었어요. 섹션 14가 지금 사이버 보안인데 사이버 보안을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법안에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관심이 많은 제가 영상에서도 다른 영상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뭐 에드마키 위원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책이 더 강구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결국에 통과를 못하고 다시 최초의 프로세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로세스를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상원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 크로스를 할 수가 있지만 정말 급한 경우에는 양원이 같이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자율주행 법안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원이 공동으로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어떻게 법규를 만들어내는지 그 법제화 프로세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상원에서는 어떤 법안을 만들었고 하원에서는 어떤 법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를 했지만 상원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 통과를 못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거. 그래서 미국은 지금 다시 상원과 양원이 합동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미국 법제와 자율주행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진행 사항을 거치고 있는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영이었습니다.